작년에 전북 지역 축협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해드리자면 네. 이 조합장이 부하 직원에게 막말과 폭행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전북 지역에서 한 한우 식당을 운영하는 축협의 조합장. CCTV 한번 보시면 이 CCTV 속 여성인데요. 영업이 끝난 식당에서 갑자기 신발을 손에 쥐더니 남성인 부하 직원을 보시는 것처럼 때립니다. 밀치기도 하고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인사를 안 했다고 저렇게 신발 때린 거예요? 그 저기가 한우 전문 식당이라고 했잖아요. 직원들이 증언을 했는데 조합장이 밤 11시에 저렇게 불시 점검을 와가지고 불을 안 켜준다는 이유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폭행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신들의 지시상 자신이 지시한 내용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1시간 넘게 다그쳐서 이 피해 직원 전치 2주의 상해뿐만 아니라 불안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1시간 전쯤에는 인근 장례식장에서 노조에서 탈퇴해라 이렇게 종용하면서 술에 취해서 발길질과 주먹질을 했고요. 와, 심지어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저게 조폭 모임이 아니고 그러니까 축협 모임이었던 거예요? 네. 네, 네. 야, 저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잘못하면 절차를 밟아서 잘못한 사람이 수긍 가게끔 하고 뭔가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저게 조폭 집단도 아니고 저게 뭐 하는? 저건 인격 모독 아닙니까? 맞습니다. 방금 CCTV 속 영상을 봤습니다만 신발을 보시는 것처럼 벗어서 사람을 때리고 이어지는 또 현장음에서 들렸죠. 폭언을 하고 아유. 그냥 화풀이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결국엔 이 사건이 밖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영상 속의 조합장 직원들에게 사과했을까요? 했어야 될 텐데요. 이 사건이 공론화되니까 이 조합장 뭐라고 했냐면 아우 나도 그때 상황이 기억나면 좋을 텐데 기억이 안 나요.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변명했다는 겁니다. 저 영상 속에 있는 직원분들 정말 미치고 활짝 뛸 노래는 아닙니까? 저게 뭐예요, 저게? 이 일이 이게 작년에 벌어진 일인데 이 조합장이 2019년에 당선 후에 재선까지 됐단 말이에요. 재선까지 됐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모양인데 지난 5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계속해왔다는 제보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노조에서는 이 고용노동부에다가 특별 근로 감독을 신청했고요. 이 농협중앙회에는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일부 축협 조합원들은 이 조합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해임안은 결국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한 건데요. 하지만 이 조합장은 직원들 폭행했고 저렇게 CCTV 버젓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 입건이 됐는데 이렇게 형사처벌 받으면 조합원 측에서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장은 어떻게 했냐. 피해자들한테 합의를 해달라고 종용하고 심지어 스토킹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참. 때리고 막말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합의를 강요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조합장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이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이 피해자들은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조합장이 자기 살겠다고 이 피해자들이 입원해야 하는 병원까지 찾아와가지고 합의해달라 이렇게 강요를 한 거죠. 그것도 괴롭힘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조합장은 특수폭행에 특수협박에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등해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당연히 벌 받아야죠. 근데 조합장이 불복하고 항소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항소심 재판 내내 이 조합장 부지런도예요. 하루에 한두 번을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낸 이 반성문만 60차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이거는 단순 폭행이 아니다. 이걸 넘어서서 모멸감을 주는 행동들을 반복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1심 구형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라고 2심 재판 때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축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 해당 조합장이 법원에 읍소하는 동안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이 조합장이 하지 않았다면서 공탁금 1,600만 원의 수령을 거부했고요. 이 조합장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설마 감형되고 이런 건 아니겠죠? 다행히 감형은 아니었습니다. 더 높아졌어야 되는데 항소심 공판에서는 1심 구형 그대로 1심 재판결과 그대로 유지가 돼서 징역 10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해당 축협에 대한 이 특별 근로 감독을 통해서 폭행, 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등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의 점을 밝혀냈고요. 2억 600만 원의 임금 체불까지도 적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 판결 확정되면요. 조합장 징역 10개월의 실형이기 때문에 조합장직 당연히 잃게 됩니다. 네. 사필 규정이라고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안 보이는 곳에서 또 다른 얼마나 많은 부하 직원이 괴롭힘을 당했을까 이게 예. 상상이 안 되네요. 네. 이게 일반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데 N 회사에요. 일하던 30대 개발자가 2022년 9월에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네,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현장에서 D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한 장 발견했는데요. 메모에는 평소 업무와 관련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피해자가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워킹맘 이게 괴롭힘의 이유가 되는 걸까요? 저도 워킹맘을 일해봤지만 직장에서 워킹맘 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개발자로 근무한 D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5년에 육아휴직을 한 뒤에 이듬해 복직하는 과정에서 휴직 전과 다른 부서에 배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로 막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프랑스어로 프로그래밍을 해라 이런 식으로 자신이 전에 하지 않았던 전혀 생뚱맞은 업무를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유족 측에서는 고인이 나 그냥 책상에 앉아 있다고만 오는 거야. 나 아무 일도 못 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 있다 와요.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유, 이게 실제로 지인과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회사에서 나가란 것 같아. 난 아이 열심히 키운 것밖에 없는데 이래서 워킹맘은 죄인인가? 아이 어린이집 졸업식 갔다고 뭐라고 하더라. 그때부터 난 눈밖에 난 것 같아.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이 키우는 게 죄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 유족 측에 따르면요. 이 2009년에 입사해서 회사를 D씨가 굉장히 잘 다녔다고 해요. 근데 상사가 바뀌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번 더 사용을 했고요. 이 복직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정신과 치료까지 결국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실 예쁜 아이를 낳아놓고 그 아이를 두고 극단적인 선택했을 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지 아이고. 진짜 가슴이 아픈데요. 그리고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고용노동부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이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N사에서 자체 감사를 했는데 우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또 자체조사 그래요?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문제 만들기 싫다. 네. 뭐 네. 이런 거 같은데.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또 근데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에서 지난 2021년에도 4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남성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노동부가 N사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이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네, 업무상으로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노조의 자체 조사 결과 사망한 이 씨 진짜 가슴 아픈 게요. 점심 시간에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도 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내용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임원으로부터 다른 팀원이 나가면 죽는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해요. 이 임원은 이 업무 지휘나 평가, 연봉, 인센티브 등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고인을 지속적으로 힘들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네. 근데 통계 자료 하나 볼까요? 네. 공무원 사회에서 일하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이 전년보다 30%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처분은 10명 중 9명 이상이 경징계에 그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재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우려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 조사 때 문제가 없는데 고용노동부에 가면 막 15건, 12건 이런 게 자꾸 적발되잖아요. 사실 해당 회사에서 먼저 이 피해자가 신고했을 때 적극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문제는 사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피해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그 입법이 추진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형법이 좀 개정이 되는데요. 아까 보셨잖아요. 조합장 그렇게 때려놓고 폭행으로 또 처벌 불원서 받으려고 또다시 괴롭히는 형법에 어떤 게 나오냐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이 본인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대해서 폭행죄나 협박죄를 범할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되는, 그러니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안으로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해자한테 괴로워서 신고했는데 또다시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일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합의를 해버리면 처벌할 수 없는 이게 아니고 네. 이제 피해를 입으면 자동으로 이제 그 처벌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합의하더라도 여전히 처벌할 수 그렇지. 있게 하는. 성범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분노 유발자들 함께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고맙습니다.